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안녕하세요, 피남입니다. 오랜만에 시승기로 인사드리게 됐어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BMW iX40 모델입니다. 제 시승기 중에 처음으로 전기차를 시승하게 되는데요, 이 느낌은 어떤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한번 출발해 볼게요. 먼저 시동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시동을 걸면 우주선 소리 같은 게 나죠. 우잉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 스티어링 휠이 제 메모리에 맞게 세팅이 다시 됩니다.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시동을 걸고 나면 이 모델은 당연히 엔진이 없으니까 어떤 엔진 시동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처럼요. 이제 주행을 시작합니다. 주행 코스는 제가 늘 주행하는 그 코스 그대로 갈 겁니다. 일단 방지턱을 좀 넘어볼 건데요, 이 모델은 iX40 모델이라서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행하는 느낌은, 이 서스펜션의 느낌은 M스포츠 서스펜션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M스포츠 서스가 3시리즈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굳이 승차감을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X5나 아니면 5시리즈 거기에 들어가는 M스포츠의 느낌과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좋은 승차감을 주면서 또 적당히 단단함을 같이 주고 있어요. 다만 이런 서스펜션의 특징답게 요철등을 넘을 때는 조금 단단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iX40의 승차감도 굉장히 수준급입니다만 저는 iX50의 승차감이 당연히 더 좋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iX50 모델은 에어서스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iX40과 50 모델은 금액차가 꽤 많이 나죠. 2천만원 차이나 나고, 그 금액만큼 승차감의 차이도 있고 주행거리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1억 2천이나 하는 이 iX40이 1억 2천의 가치를 과연 하는 것인가? 이것도 오늘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차량의 전반적인 느낌은 BMW의 X5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X5를 보셨던 분들은, 그리고 만약에 전기차로 갈아타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 iX40 모델을 고르셔도 굉장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적당히 고속은 아니지만 적당히 이리저리 핸들링을 하면서 여기까지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더 놀라운 건 X5라는 차가 굉장히 잘 만든 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차량은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당연히 더 좋죠. 그리고 그런 구현이 전기차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배터리 팩을 깔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X5와 같은 내연기관차가 이 차와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건 진짜 BMW의 X5는 진짜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인 즉슨 이 차량의 주행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주행하면서 살짝 아쉬운 건 시트 포지션을 조금만 더 낮췄어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트를 가장 내린 상태인데 저한테는 조금 부족하네요.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내도로로 진입해서 주행을 해볼 겁니다. 시속 60km 제한도로인데요, 적당히 도로 흐름에 맞춰서 달려보면서 느낌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죠? 제가 적당히 가속을 하면 전자음이 들려요. 그리고 내가 악셀을 밟는 동안 이 전자음은 계속 일정한 소리를 내줍니다. 이거는 보행자가 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소리가 아니라 운전자가 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되게 고급져요. 이런 사운드를 아이코닉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BMW의 전매 특허 중에 하나이죠. 타 브랜드도 전기차에 이런 소음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도록 설계를 하는데요, BMW가 유독 소리가 고급져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봤더니
이 소리를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가 이 소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제 인생 영화가 배트맨 다크나이트입니다. 많은 분들의 인생 영화가 될 수 있는 영화죠. 배트맨 다크나이트를 본 분들이라면 이 차를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행을 하다가 발을 떼면 갑자기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이유는 회생제동 때문인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회생제동 기능이 충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회생제동 기능을 이용하시면서 운전을 하신다면 이 전기차에 대해 굉장히 빨리 실증을 내시게 될 겁니다. 저는 많이 물려요. 그래서 회생제동 기능은 적응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게 괜찮을 겁니다. 일반 내연기관차랑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속도를 내다가 악셀에서 발을 떼면 굉장히 빨리 감속합니다. 심지어 지금 내리막인데도 말인데요. 가속은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시내에서 요리조리 가시기에는 이만한 토크감과 이만한 가속력은 내연기관차에서는 굉장히 찾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지금 회생제동을 적응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적응식 회생제동은 앞에 차량이 있으면 어차피 내가 서야 되니까 회생제동을 걸어주고 앞에 차가 없다면 일반 내연기관차처럼 그냥 쭉 악셀에서 발을 떼도 쭉 굴러가게 해줍니다. 앞에 차가 있던 없던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면 운전자는 쉽게 지루함과 피로함을 느껴요. 전기차를 갖고 원페달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몸에 익으려면 꽤 많이 운전을 해야 됩니다. 주행 설정, 여기서 구동장치 및 차체에서 변속 모드 D에서의 회생제동을 적응식으로 해주세요. 지금 제가 주행하고 있는 이 구간은 얼마 전에 도로 보수가 끝난 곳입니다. 그래서 노면이 너무너무 좋고 부드러워요. 그때 이런 iX 모델은 이런 도로를 달릴 때는 항상 모든 BMW가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조금 단단한 M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들은 조금의 요철을 만나면 그땐 사정없이 노면의 상황을 운전자한테 전달해 주는데요. 이 iX도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이 굉장히 심심하네요. 기어 레버가 있을 땐 심심할 때 그냥 이렇게 손을 턱 올려놓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완전히 사라지고 요만하게 기어 조작 레버가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어서 허전한 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지금 전기차를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전기차를 어떤 이유로 관심 있게 보시고 혹은 구매를 하셨을까요? 전기차가 나온 배경을 보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환경입니다. 제로 에미션이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전기차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고객들에게 이 전기차를 왜 구매했냐고 물어보면 환경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싶어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 고객들은 유독 이 전자기기에 굉장히 강력한 면모를 보입니다. 전 국민 모두가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이런 민족이 또 없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는 저는 하나의 전자제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가 나오면 다들 굉장히 이걸 어려워하실 줄 알았는데 다들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차는 여태까지 내가 타왔던 차들과는 정말 다른 차잖아요. 근데 단 한 분도 전기차는 안 살 거야 라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지금은 아니다 라는 분은 계십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이런 나라는 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까 회생제동을 적응식으로 바꾸고 나서 쭉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행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고속주행 코스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저도 이 iX40 모델로 트랙은 달려본 적이 있지만 그 트랙에서는 인스트럭터의 통솔 아래에 달렸던 거라서 제가 지금 늘 주행하는 이 코스가 어떤 느낌일지 저도 되게 많이 궁금합니다. 주행을 해보면서 느낌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한스 짐머를 좋아하시는 분들, 전기차에 대한 이런 특별한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운드에 좀 집중해 주시면 되게 또 재밌을 겁니다. 이제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해볼게요. 사운드가 달라졌죠? 소리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악셀을 오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이코닉 사운드가 굉장히 조그맣게 낮게 깔린 소리로 들립니다. 자, 이제 속도를 내볼게요. 일단 악셀은 킥다운 버튼이 없습니다. 급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지금 시속
40까지 밟다가 시속 60으로 급제동을 했습니다. 이때 드는 느낌은 브레이크가 정말 너무너무 안정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제동이 스포츠카 제동과 같은 비슷한 느낌이에요. 무게중심이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SUV 모델을 타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제동 느낌이에요. 심지어 X5M, X6M 이런 모델을 탈 때 브레이크가 꽂히는 건 맞는데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조금 더 주행해 보겠습니다. 악셀을 이렇게 밟으면 계속 아이코닉 사운드가 이런 멋진 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시리즈에서 봤어요. 그 배트맨이 타고 나오는 배트팟, 텀블러, 이거랑 약간 미묘하게 다르긴 합니다만 그 한스 짐머가 들려주던 그런 탈 것에 대한 소리를 이 녀석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브랜드에서는 이 사운드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람보르기니 소리도 내고 8기통 소리도 내고 12기통 소리도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데 BMW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한스 짐머인데 더 할 얘기가 있을까요? 그런데 불편한 점이 하나 있네요. 안전벨트를 할 때 지금 제 포지션이라면 안전벨트를 하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제가 늘 안전벨트를 iX40을 탈 때마다 안전벨트를 늘 헤매거든요. 그 부분만 조금 아쉽습니다. 이 모델은 패드 시프트가 없고 수동 조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포츠 모드로 다시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돌 때의 느낌도 무게중심이 밑에 있다는 게 그냥 느껴집니다. 이런 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런 고속주행을 할 때는 구동장치를 높음으로 해도 되겠어요. 회생제동을 높음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주행하다 악셀에서 발을 떼면 바로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심지어 울컥울컥하기까지 합니다. 이 차량이 X5만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2톤이 넘는 무게인데요. 이 거동하는 느낌은 굉장히 가벼워요. 시원시원하고요. 카메라가 틀어졌어요. 잠깐 내리고 정비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전벨트가 힘들어요. 손에 잘 안 닿아요. 카메라 각도를 다시 맞췄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죠. 조금 더 밟아보겠습니다. 그리고 BMW iX 모델에 새로 적용된 요 육각형 스티어링 휠, 요거는 처음에는 되게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못생기고. 근데 정작 또 이걸 갖고 주행을 해보면 되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육각형 덕분에 여기 있는 계기판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원래 동그란 핸들은 여기가 좀 보는데 좀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거나 이 넓어진 화면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스티어링 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내연기관 BMW를 제가 정말 지겹게 탔을 거 아니에요. 직원인데. 그런데 이 iX 전기차 모델을 타면서 느꼈던 굉장한 불편한 점은 물리 버튼이 굉장히 많이 삭제가 되고 전부 다 이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즐겨 찾던 기능들을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겁니다. 즐겨찾기가 있어도 여기 버튼이 있어야지 뭐 1번이든 7번이든 누르고 하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지금은 연비주행 모드인 에피션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심심하네요. 사운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려서 시속 60으로 주행하다가 악셀에서 발을 뗐는데 제 예상보다 너무너무 일찍 제동을 걸어버립니다. 지금과 같은 전기차 춘추전국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아우디도 차를 잘 만들고요. 벤츠도 차를 잘 만들고 테슬라도 있고 BMW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브랜드의 전기차도 너무너무 멋있고 심지어 가격도 저렴해요. 그래서 어떤 전기차를 골라야 되는가 많이 망설이시게 될 텐데요. 각 브랜드의 많은 전기차가 각자 노하우가 다 다르게 있지만 전기차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낮은 무게중심, 배터리 때문이죠. 얼추 비슷한 승차감. 그런데 거기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핸들링과 이 차가 주는 감성입니다. 특히 이 감성 부분이 고객들로 하여금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사느냐를 결정짓는 정말 큰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BMW는 이 iX 모델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가질 수 있는 고급진 느낌과 하나하나의 디테일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스토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죽은 올리브 잎 태닝을 했고 물리 버튼을 없앤 이유는 환경 때문이라는 스토리텔링을 입혔고요. 디스플레이 두 개를 이어붙인 방식을 쓰지만 벤츠를 따라할 순 없으니 플로팅 방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넣었어요. 그 이유는 BMW가 늘 주장했던 게 바로 인체공학적 운전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레이아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스토리를 하나하나 녹여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전기차를 사느냐에서 특히 전기차는 재미있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BMW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정체가 너무 심하네요.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BMW iX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한테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구매하실 때 우려사항 하나가 있죠. 충전. 이 충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기차 구매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전기차를 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끝났다. 근데 충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려가 되시는 분은 저한테 또 댓글 달아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또 상세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쉽고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